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며느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순간 아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고백이 이어졌죠.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올해 69살 평범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제 삶을 뒤흔든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아들과 함께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제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벅찼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제 가정을 꾸린다니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했죠. 식장에서 신부 곁에 선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보상받는 듯 했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엔 참 단아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 집에 들어와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태도, 그때만 해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앞으로는 웃을 날이 많겠지. 그런 기대를 품었죠. 결혼 초반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도우려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반찬도 넉넉히 해주고 작은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과일을 사다 놓고 혹시 불편할까 싶어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점점 미묘한 가시가 섞였고 그 태도는 차츰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는데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밥 한 숟갈 넘기기도 힘들었죠. 더 서러운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 이렇게 산대. 그냥 좀 이해해 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언제 이해를 못했다고.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살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으면서 제가 차린 밥상에는 불평이 늘었고 생활비 문제로까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차라리 팔고 작은 집으로 가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팔자고 하다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오래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서서히 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이 되면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간신히 일어나도 핸드폰을 붙들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거지도 대충 헹군 듯 싱크대에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둔 채 반나절 넘게 꺼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뒤처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치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당당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제게 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하면 잘 안 돼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 당신이 해라.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며느리는 늘 불만을 표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너무 자주 올라오네요. 김치가 너무 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쌓이니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만든 건데 왜 항상 흠만 잡을까? 그럴 때마다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며느리 옆에 앉아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 입맛이 좀 달라. 그냥 이해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의지할 사람은 아들뿐이었는데 정작 아들은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밤마다 저는 혼자 누운 방 안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옛날식이라서 문제일까? 스스로를 탓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제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는 이렇게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요. 어머니가 저희 좀 배려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일구어온 집이었는데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때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어 그 말은 너무 지나치지 않니? 라고 하자 아들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 그냥 좀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의 말보다 제 친아들의 태도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혼자라서 너무 힘드네. 사진 속 미소는 말이 없었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제사는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요즘은 제사 잘 안 지내잖아요. 그냥 간단히 하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은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지켜야 할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귀찮은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들을 보는 눈마저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외면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생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며느리가 제멋대로 버리거나 제가 손수 다려둔 옷을 함부로 밀어넣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저에게는 제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아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안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제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 혹시 아들이 또 며느리 편을 들까? 그 두려움에 제 목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건 서러움이었고 억울함이었고 동시에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하고 국도 정성껏 끓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도 그래도 아들이 집에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으니까요. 식탁 위에 반찬이 차려지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또 왜 이래요? 저희는 이제 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몸에도 좋고 내 남편이 좋아해서 한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취향이랑 아들 취향만 생각하시지. 제 입맛은 언제 고려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려는 제 마음을 더 흔든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멀뚱히 밥만 뜨고 있었고 결국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잖아. 좀 바꿔보면 어때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집안의 살림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리고 며느리의 다음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며느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울렸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단호히 다시 말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이 집은커녕 이 문턱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나가거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아들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마저 나를 버리려나 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 참았어. 당신이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 때마다 속으론 화가 났어. 그런데 괜히 싸움 될까봐 눈을 감고 당신이 서운할까봐 편을 들어준 거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날 속였다는 거야? 당신이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편, 내 편이 어딨어? 부모님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당하던 태도는 무너졌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더는 못 있겠네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대충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을 나서며 저와 아들을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잠시 나가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님 마음을 외면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간 그 며칠 동안은 정말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속이 시원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점점 침울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며느리도 결국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내쫓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아들아, 엄마도 너무 흥분해서 말을 거칠게 했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셋째 날 저녁 뜻밖의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버릇없이 굴었네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며느리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 만드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자기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날 저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번 이런 음식 좋아해요라고 지나가듯 말했던 잡채와 김치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머니 이걸 언제 배우셨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마음도 몰라보고 불평만 했어요. 그 이후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니 며느리가 이미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밥 차릴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집안일에 손을 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게 끓이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럼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비법이 있거든.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도 어머니께 제가 할 줄 아는 요리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간단한 볶음밥 만드는 법을 알려줬고, 저는 며느리에게 김치찌개와 미역국 끓이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건 별로예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이제는 어머니, 혹시 이 반찬에 뭘 조금 더하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제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가 끓인 국을 먹고 살짝 표정이 굳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불평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말없이 그냥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뭔가 입에 안 맞으면 엄마께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돼. 그리고 엄마, 와이프 입맛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둘 다의 입장을 고려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니에요,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제 입맛대로만 했나 보네.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냥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런 건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아, 그랬구나. 그럼 다음엔 덜 맵게 해줄게.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럼 고맙다. 그런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저도 배워야죠. 언젠가는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물어가며 정성스럽게 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제사를 지낸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이런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그 순간 정말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왔고,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고요. 어느 날 저녁 세 명이 함께 TV를 보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완고했나 봐.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살자. 아들이 우리 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고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집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며느리가 만든 볶음밥이 함께 오릅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음식이 한 상에서 어우러지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